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大家好，这里是大韩民国 서울 중국동포 TV. 현재 한국에는 간병 일을 하는 간병인들의 90% 이상이 중국동포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간병 일을 하는 중국동포가 20만여 명 정도 된다. 그렇다면 중국동포 간병인 20만 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동포 간병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외롭게 고달프게 때로는 피눈물 흘리듯 일을 하는, 힘들게 일을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영상에 잠깐 언급했고, 그것은 곧 한강의 기적을 잇는 동북 삼성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민족사의 부름이다, 후환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동영상에 드렸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독일로 간 간호사들이 가서 20대 초반에 한국 처녀들이 가서 이름은 간호사이지만 가서 한 일은 독일 사람의 시신, 시체를 닦는 그 일을 꽃다운, 어린 꽃다운 처녀들이 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동포 간병인 20만 명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환자의 옆을 24시간 지키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도 아니고 간병인들입니다. 이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간병인들입니다. 중국동포 간병인들 90% 이상이 우리 동포들이다 하는 겁니다. 24시간을 이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아픈 시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를 중국동포들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인, 우리 같은 형제인, 자매인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이 마지막을, 가장 힘든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담하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병든 그 시간을 20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인 한국인, 우리와 같은 핏줄인 한국인들이 환자가 되어서 쓰러져서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20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우리 한국인과 우리 형제자매이고 같은 민족인 한국인의 그 가장 연약한 시간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주는 20만 중국 동포 간병인들, 이것은 민족의 역사상 아주 위대하고 신성한 거룩한 민족의 통합의 시간이다. 하나됨의 시간이다. 한국인, 중국 동포 뭐 이런 차이를 넘어서는
이런 장벽을 넘어서는 정신적 장벽, 정서적 장벽을 넘어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이 있는 자리다. 역사적인 자리, 만남의 자리, 진정한 만남의 자리,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간병인이 서 있는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고되게 힘들게 일하는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민족의 통합을 위해 엄청나게 큰 일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아야지 깊은 눈이고 깊은 통찰이고 깊은 깨달음이다는 거. 깨달음. 어떻게 보면 한국인 환자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 심지어 가족들, 자식들로부터도 때로는 버려진 시간들을 우리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 이런저런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 얼마나 장벽, 이념의 장벽, 사상의 장벽, 정서의 장벽, 문화의 장벽, 환경의 장벽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벽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현장과 시간이 중국 동포들 간병인 20만 명이 있는 자리다. 깊은 자리. 그것이 간병의 자리다.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필요한 존재다. 우리 민족이 서로 같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의 장벽, 이념의 장벽, 이런저런 문화의 장벽들을 녹이고 허무는, 없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중국 동포 간병인들의 일이다.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간병하는 이 일은 한국인과 중국 동포, 한국 사회와 중국 동포 사회가 벽을 허무는, 벽이 허물어지고 장벽이 없어지는 가장 최전선의 자리가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인은 이 환자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 20만 명. 간병인의 90% 이상이 중국 동포. 그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가 한국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 동포가, 간병을 보는 중국 동포가 한국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그 마지막 생에
생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누가 함께 해주냐? 생의 마지막 고독한 시간, 때로는 두려운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위기와 공포의 그 시간, 두려움의 시간, 떨림의 시간, 이 삭막한 시간,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시간, 그 시간을 중국 동포 간병인이 함께 보살펴주고 동행해주고 있는 이 현실. 이거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이 진정 하나가 되는 위대한 시간, 신성한 시간, 통합의 시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간, 진정한 만남의 시간. 허물과 형식, 표면상의 이 모든 장식들이 다 사라져 인간의 본래의 그 모습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이 하는 일이다.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특히 대소변을 받아주는 간병일.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모두 존엄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대소변을 간병인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 자존감, 자존심을 다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똥오줌을 다른 간병인, 타인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똥오줌을 자녀들에게, 이 대소변을 자식들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간병인, 낯선 간병인, 모르는 간병인한테 이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그 간병인이 우리 중국 동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보호자들과 간병인의 만남 속에서 우리 민족의, 한국인과 우리 동포 사이에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에 두었던 편견, 오해,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병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간병하는 중국 동포들은 직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단지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그러한 통합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인도에서 이 출발된 이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1000년 이상 이끌었습니다. 1000년 이상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준 것이 불교 사상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이 불교가 한반도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즉 왕자였습니다. 아주 유복하게 근심도 걱정도 아무런 연유 없이 왕궁에서 아주 해맑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또 이 석가모니의 아버지도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걱정거리를 안 보고 자라도록 그렇게 신경 썼는데, 어느 날 이 석가모니가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왕궁 이외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왕궁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 가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런 문이 있듯이 이 왕궁에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석가모니가 동쪽 문, 동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보니 허리가 굽은 백발이 된 노인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누구나 늙는다고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겁니다. 아, 인생은 저거구나. 늙는 거구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힘이 빠지는 것이구나. 석가모니의 정신적 충격이 온 겁니다. 남쪽 문, 남문으로 가서 보니, 문을 열고 보니 병이 드는 환자, 병자를 보았습니다. 병자, 이 병으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인간의 인생을 보고 석가모니가 뭐한 거예요? 봤습니다. 아, 인생이란 병이 들어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석가모니가 서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보니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상여에 두고 장례 행렬, 사람들이 울면서 시체를 상여 위에 메고 울면서 곡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4번째, 북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고 세상을 보니 거기에는 출가한 수행자가 걸어가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해탈한 평안한 출가 수행자를 보고 석가모니는 출가를 결심했고 아버지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인생이란 뭐냐? 생로병사, 정라오빙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득도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간병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이 간병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병들어 죽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은 혼자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사람은 병든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 생로병사를 보는 사람들은 인생을 깊게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의 경험, 지혜, 연륜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평범한 간병인의 삶이지만, 비록 석가모니 정도의 깊은 통찰이 아니더라도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은 인간 고통의 마지막 순간도를 보고 돌보면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선생, 지혜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다. 인생의 지혜.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지혜의 교사, 저회도 라오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저회도 라오스다. 지혜의 선생이다. 깊은 정신세계를 걸어가는 거다. 20만 명이, 물론 다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지혜의 선생들이 배양되고 지혜의 선생들이 자라고 있다 이겁니다. 20만 명. 다시 말해 어른들, 인생을 하는 어른들 20만 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병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인생은 짧다. 이런 인생의 철학과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20만 명이 자라고 있는 거다. 살고 있는 것이다. 배양되는 현장이다. 이건 민족사적으로 보더라도 위대한 체험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겁니다. 서양의 성어, 서양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서양 사람들은, 다시 말해 유럽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것이 만날 때 인사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곧 죽는다. 그 사실을 알라.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 그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똑바로 크도록, 자식이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철이 들게 하려면 잔칫집, 노는 그런 잔칫집, 그런 데보다는 장례식장을 늘 데리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사람이 죽은 자리, 그 장례식에 아이들을 늘 데리고 다녀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어야 된다. 인생은 풀이다. 이게 풀과 같다. 런성 루차오. 인생은 풀과 같이 짧은 것이다. 흥청망청 놀고 떠들다 갈 인생이 아니다. 춤추고 도박하고 술 마시다가 가야 할 인생이 아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알려주려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조상들은, 어른들은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엔 아이들은 데려가지 않아도 장례식은 꼭 데려가라. 그 엄숙한 현장, 이 생명, 이 인생의 엄숙한 현장을 어릴 때부터 보고 인생이 풀과 같이 짧은 것, 런성 루차오,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가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동포 간병인 20만 명의 의미. 세 번째, 그것은 이전의 동영상에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한강의 기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국가, 6.25 전쟁 이후, 식민지 이후 6.25 전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거지 국가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드는 나라까지 온 것이 있는데, 피눈물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쓴 역사, 그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적 기적입니다. UN 연합국에 가입한 나라가 197개 국가인데 197개 국가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폐허, 거지 국가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는 것, 이 괴주, 이어달리기, 제리 퍼브, 이어받기를 할 때 이 바톤, 이어받는 바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는 바톤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어로 보니 제리빵,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있는, 그래서 동북삼성 중국동포의 기적, 이것을 만드는 현장에 있는 동포들이 바로 중국동포 간병인 20만 명이고 고국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다. 한강의 기적, 곧 이어서 중국 동북 삼성 중국 동포의 기적,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저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순서다. 이게 순서, 민족 역사의 순서. 현재 한국에는 탈북자 3만 6천 명이 있는데 바로 대동강, 평양 대동강의 기적도 이 대동강의 물결이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 동북삼성의 기적, 중국 동포의 기적, 그것은 곧바로
평양, 저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우리 민족이 언젠가 통합이 돼서 우뚝 일어서서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화광, 빛을 발하는 시간을 향해 그 민족사의 방향을 향해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멀리 내다보는 역사의 눈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동포 20만 간병인,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 고국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석하고 들여다볼 때에는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동포를 불러내는 거예요. 오라 라이 오라 이로써 중국 동북 삼성의 기적, 중국 동포의 기적을 이루어라. 그것은 곧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보아야만 중국 동포의 그 모습, 위대한 모습, 진정한 모습, 깊은 모습이 보인다. 능 칸출라이, 이렇게 봐야지만 보인다. 칸출라이, 그때의 중국 동포의 진정한 모습, 역사, 민족 역사의 부름을 받은 중국 동포, 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이 민족 역사의 눈으로 보는 중국 동포의 현실이다. 이것이 정확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중국 동포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민족의 생명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